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4장 상업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업건축,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충 아시죠? 백화점, 쇼핑센터, 상점, 그리고 음식점에 해당하는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백화점 건축,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화점 건축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씩 다 가보셨고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이 백화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백화점, 100가지 물건을 판다. 100가지라는 게 딱 100가지만 파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물건들을 많이, 그래서 다양하고 상권이 광범위한 사업을 등하는 소매 상점들을 집합시켜 놓은 건축물. 자, 소매 상점들을 하나의 건물 안에 가득 모아 놓은 건축물. 그리고 선매품을 중심으로 전문점까지 다양한 상품을 다양하게 취급하는 곳을 바로 백화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가보시면 직접 판매 사원들이 나와서 대인 판매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오면 어머 어서 오세요, 여학생들의 경우 옷을 사러 가면 옆에 와서 어머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신상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다양한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 활동을 하는 곳을 바로 백화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백화점이, 자, 우리 건축계획에서 어떤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냐면, 자, 백화점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백화점들이 있느냐. 자, 첫 번째로 도심형, 시내 한가운데 있는 백화점, 도시의 중심 상업지역. 대구의 경우 어떤 것들이 있죠? 현대백화점, 그리고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다 한 번씩 가보시긴 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나타나는 타입이 터미널형 백화점입니다. 우리 대구 같은 대도시에도 터미널형, 자, 이 터미널은, 자, 교통의 중심지 또는 철도, 역사 등등에 있죠. 대구역 롯데백화점, 롯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가장 대구에서 최근에 지어진 동대구, 어디에 위치했죠? 동대구역, 동대구역에 신세계,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교외형 백화점이 있습니다. 멀리 도심지 다운타운 번화가를 벗어나서 멀리 있는 교외형 백화점, 이런 것들은 대구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로 가지 않아서 만들어졌다 많이 망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도심형, 그리고 두 번째 터미널형. 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시민들도 많이 가서 쇼핑을 하게 되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백화점에 끼치는 영향력, 뭐가 있을까요? 영향력. 자, 백화점에 미치는 가장 중요 요소들은, 자, 우리도 그렇죠. 자, 우리가 고객으로 백화점에 갈 때 주차장, 차를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걸려서 가느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웃기지도 않게 백화점의 유명도입니다. 즉 브랜드, 즉 신세계, 롯데 등등이 있겠죠. 자, 백화점이 얼마나 유명한 곳이냐, 얼마나 신형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그 다음 가격의 합리성.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품이라고 하는
비싼 물건들이 더 잘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면 지금 백화점이 아니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쇼핑센터, 즉 대규모 할인 매장 뭐 등등에 가면 가격이 저렴할수록 잘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 개념에서 백화점은 주차장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유명도가 얼마나 있느냐,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이런 것 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건축 개시 가장 주요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백화점을 디자인할 때 몇 개 계획의 주안점 세 가지입니다. 자, 일단 제품 전시를 잘 해야 되겠죠. 실내 진열면을 늘리거나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멋있게 보여야 잘 팔린다. 그걸 위해서는 자, 인공 조명을 채택합니다. 인공 조명을 채택을 해서 이 상품에 어울리는 조명바를 세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햇빛이 들어오면 인공 조명이 효과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나타난 게 무창 건축입니다. 즉, 창문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백화점의 상품을 진열하는 곳의 외벽에는 창문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창문 없다. 자, 창문이 없다 보니까 환기가 돼야 안 돼요. 조명이 돼야 안 돼요. 자, 태양빛으로 조명을 하거나 자연광으로 조명하는 거 불가능하고, 창문이 없다 보니까 바람을, 환기를 전혀 할 수 없죠. 그래서 조명, 환기 설비 등등을 디자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판매장은 한번 디자인하면 끝이 아니라 자, 참신한 감각의 디자인으로 매번 리뉴얼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품, 새로운 브랜드가 나올 때마다 이 매장 디자인을 새로 하는, 최근에는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매장 디자인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백화점은 꼭 물건을 사러 가지 않습니다. 물건 가격이 평균적으로 비싼 편에 속하다 보니까 한참 보고 고민을 많이 해서 사게 되죠. 그러려면 가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참 후에 가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겹게도 물건만 보러 가냐? 그렇지는 않죠. 즐거움을 제공하는 장소, 그래서 볼거리 제공. 자, 이 백화점에 가니까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더라. 이 세 가지가 계획의 주안점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창문이 없는 건축으로 만들어서 제품을 효과적으로 보여지게끔 건축물을 만들어라. 두 번째, 각각의 매장들은 신규 매장 디자인으로 최첨단의 최고급의 제품으로 보여지게끔 만들어주라. 세 번째, 오는 사람들이 바로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항상 즐거움을 제공해주라. 이 세 가지가 계획의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화점은 한마디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물건을 팔긴 팔되 어떻게 팔아야 된다고요? 비싸고 럭셔리하고 고급화된 물건들을 잘 팔아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입지 한번 봅시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자, 그걸 보고 이 큰 6개의 항목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먼저 방문하는 고객의 범위나 인구수, 이동 경량, 구매력 등등을 봐서 위치를 선정해 주어야 하고, 그 다음 진짜 중요한 부분, 교통입니다. 교통. 얼마나 편리하게 백화점을 방문할 수 있느냐.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근처의 상업지역들이 얼마나 잘 활성화되어 있느냐. 자, 제일 대표적인 게 대구 시내에 있는 대구백화점의 경우, 자, 시내 다운타운 상업 중심과 한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반드시 들리는 백화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고객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시설을 많이 잘 갖추고 있느냐. 그 다음, 앞에 있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큰 땅의 규모를 가지고 지금 백화점이 만들어지느냐. 규모의 경제학이라고도 하는데 뭐 제가 경제학 교수가 아니어서 정확히 모릅니다만, 자, 대구의 경우 새로 지어지고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백화점이 장사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새로 만들어지고 웅장하고 크고 화려한 대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장사가 잘 되는 현상을 우리 대구 지역에서 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백화점의 입지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치, 블록 플랜은 자, 설명만 한번 잠깐 듣겠습니다. 대지의 형태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 그리고 주요 도로에 반드시 면해야 되고 다른 면도 도로에 면할 것. 자,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은 두 벽면 이상 도로에 면해서 자, 여러 가지 물품을 실어 나르거나 고객이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백화점이 들어설 땅의 모양새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치 계획을 보시면 자, 고객의 교통로와 상품의 교통로, 손님이 들어오는 곳과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분리해라. 따로 딱 분리해서 디자인한다. 가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들은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백화점 내 동선 계획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백화점에 오는 손님이 크게 충동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계획적 구매, 자, 고객. 자, 고객의 구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건을 파는 건축물에서 고객들은 어떨 때는 충동 구매, 갑자기 보니까 이거 필이 확 와 해서 사는 경우, 아니면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거 이런 거 했으니까 오늘은 이걸 사야 돼. 계획 구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백화점은 두 가지 물건을 다 팔지만 가급적 충동 구매를 많이 유도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혹시라도 비상사태에 비상탈출 동선을 고려해서 자, 탈출용 계단, 수, 배치 등은 건축법에 따라서 디자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백화점의 경우는 층이 높은 층이 많이 있죠. 각각의 층으로 분류되어서 뭐 남성복 매장, 여성복 매장 뭐 등등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동선계획 수직과 수평으로 나누도록 하고, 가급적 모든 손님들 걸어 다니면서 자꾸 새로 나온 상품을 구경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디자이너들이 해야 되는 치사고리빵 같은 디자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층과 위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게 되는 수직동선, 백화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층별로 이동을 여러분들 백화점 가보시면 어떻게 했죠? 첫 번째, 계단을 타고 아래층 위층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 세 번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 어떤 게 가장 많으셨죠? 여러분들 백화점 가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세 개 중에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렇지만 건축물이다 보니까, 자, 백화점 내에 제일 먼저 1번 계단 있습니다. 계단의 폭은 1.5m 이상 정도 돼야 되고요. 보행거리는 30m 이하 디자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피스에서 배웠던 계단과 똑같이 디자인을 하되, 계단이 잘 보이면 좋을까요? 안 보이면 좋을까요? 잘 안 보이게 디자인해 놨습니다. 어째 구석 저기 끝에 잘 숨겨 놓습니다.
이게 백화점 건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마찬가지죠. 계단실 옆에 엘리베이터 있는 경우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엘리베이터는 자, 웬만하면 못하게끔 만들어 둡니다. 헐하죠. 지난 시간 오피스에서 약 연면적 2,000당 한 대 엘리베이터 설치하라고 했었죠. 물론 백화점에도 다 설치가 되어집니다. 되어지지만 실제 상품이 있는 곳에는 엘리베이터를 가급적 찾기 힘들게, 가급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고객의 75에서 85%는 뭘 사용하라고?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중에 자, 백화점 내에 수직으로 아래 위로 옮겨지는 수직 동선은 자, 세 개 중에 어떤 걸 가장 많이?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몇 퍼센트? 75%에서 85%까지 거의 대다수 고객이 에스컬레이터를 쓰게끔 디자인하세요 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에스컬레이터. 자, 지난 시간에 오피스에서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자, 백화점은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것과는 다르게 백화점은 여유있게 천천히 자, 상품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이거 사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뭐 하게끔 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천천히 물건을 보면서 아래 위층들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엘리베이터 10배 이상의 수송 능력을 갖습니다. 엘리베이터보다 월등히 뛰어난 수송 능력. 자, 수송력이 몇 배? 10배. 10배 이상이 된다. 자, 그 다음 위치를 한번 봅시다. 특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위치. 자, 여러분들 백화점 1층에 걸어서 한번 들어가 보셨죠? 딱 들어가면 에스컬레이터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어떤 게 가장 확실하게 보이죠?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자, 바로 보이기 쉽고 알아보기 쉬운,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무조건 배치하고 가급적이면 매장 중앙에 확 보이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컬레이터의 수송 능력은 자, 기울기는 30도. 자, 여기서 타고 뻥뻥 올라가죠. 뾰뾰뾰뾰뾰뾰뾰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각도가 몇 도라는 거예요? 30도 이하. 자, 속도는 분당 30m.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면 이 사람들이 여기 아래 위로 다 쳐다보면서 물건을 보면서 갈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이 에스컬레이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장점은 실어 나르는 사람의 숫자는 많은데 차지하는 면적이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에스컬레이터는 지 혼자 계속 돌고 있죠. 종업원이 적어도 된다. 그 다음 고객이 항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엘리베이터는 눌러놓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반대로 에스컬레이터는 타기만 하면 그냥 가죠. 그 다음 방금 설명했던 매장을 바라보면서 승강할 수 있다. 이런 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에스컬레이터의 단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딥다 비싸다. 그 다음 구조, 건축 구조. 한 개층의 높이, 그리고 올라가다가 위층을 버티고 있다는 구조인 보, 층고와 보에, 즉 건축 구조물 사이사이에 잘 해야 뚫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건물이 무너지죠. 뭐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게 이 장점.
에스컬레이터의 장점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러한 에스컬레이터의 치수를 보면 보통 한 개 층 높이의 1.7배 정도, 보간격은 7m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요 에스컬레이터의 모양새에 따라 종류를 한번 볼까요? 자,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렬식, 그 다음 병렬식, 교차식.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자꾸 뭐 외우라고 하니까 짜증나지만 이미 다 여러분들이 사용해 봤던 부분이어서 이름만 보면 되겠죠. 직렬식 배치, 여기서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아래층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 2층에서도 올라갑니다. 연결해서 3층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해서 한꺼번에 계속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방식이 뭐라고요? 직렬식 배치. 그 다음 병렬식은 이렇게 올라가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또 돌아간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자, 또는 올라가서 가게 됩니다. 병렬식의 방식. 자, 어디서 많이 봤죠? 에스컬레이터 한 번씩 타봤죠? 자, 어떤 방식의 에스컬레이터를 탔는지 자, 경험해. 자, 마지막 교차식 배치는 올라가가지고 올라갑니다. 또 여기는 올라가서 이렇게 두 대가 겹쳐서 가는 방식. 자, 어떤 게 있다고요? 자, 직렬식, 병렬식, 교차식. 요 그림 모양만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 글자는 암기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의 종류, 자, 다 설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백화점의 기능 부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백화점의 내부에는 크게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즉, 고객 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봐왔는 고객으로서 백화점을 가보셨죠. 해서 보았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백화점의 경험치는 여기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디자이너로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기도 하죠. 자, 종업원 부분. 종업원들이 가는 곳은 별로 못 가보셨죠. 어쩌다가 바지 기장 줄이러 저기 수선실 해서 들어가 보니까 하니까 종업원 부분 이런 거 잠깐씩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상품 부분. 상품의 반입, 보관, 배달, 발송을 하는다. 절대로 고객들이 잘 볼 수 없게끔. 근데 가끔 눈에 띕니다. 어디? 백화점의 지하주차장 이런 데 보면 트럭들이 들어와서 물건 막 쌓아놨죠. 매장에서는 아주 귀하게 전시되어 있는데 여기 가면 막 집어 던집니다. 웃기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본 판매 부분. 백화점의 가장 부분 매장을 이야기합니다. 상품을 전시하고 영업을 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자, 주로 여러분들이 보신 게 뭐라고요? 고객 부분, 판매 부분. 그 다음 보지 못했던 것들, 종업원 부분과 상품 부분. 자, 이것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백화점은 각각의 층에 어떤 평면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평면 형식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직각, 사행, 방사형, 자유유선 배치.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글자 안 봐도 됩니다. 그림에서 보니까 매장들이 쫙쫙쫙 해서 통로들이 직각으로 쫙 나와 있죠. 헐, 직각 배치. 자, 그 다음 사행 배치는 이렇게 사선으로 쪽쪽쪽쪽 눈으로 봐도 보이죠. 그 다음 방사형 배치는 가운데를 사이에 두고 쫙쫙쫙쫙쫙 각각의 매장으로 갈 수 있도록 가운데 구심점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쭉쭉쭉쭉쭉쭉쭉 뭐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고객들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요선, 이건 뭐 지 마음대로 막 되어 있죠. 직각도 있고 사행도 있고 막 고객들이 빙글빙글. 자, 이 백화점의 평면 형식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 백화점 가보면 같은 데 또 가고 같은 데 또 가고 자꾸 돌다 보니까 대부분의 남학생들의 경우 백화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가던 데 또 가고 왜 자꾸 또 가냐고. 자, 여학생들의 경우는 심리적으로 봤던 거 또 보고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더 신중하게 고르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성향 차이에 의해서 백화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뭐 남학생 중에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여학생 중에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자,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백화점의 평면 형식을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그 다음 얼마나 고객의 동선이 꼬여서 갔다가 또 갔다가 또 갔다가 또 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게를 만들 것인가 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치사하지만 고객들이 백화점 밖에 못 나가게끔 만드는 평면의 유행이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소요시를 보면 자, 접객부와 비접객부 등등으로 나뉘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접객부는 매장, 진열장, 식당, 휴게실 뭐 등등이 있고요. 비접객부, 기계실, 전기실, 수선실, 감시실 뭐 등등. 자, 이 오피스에서 나누었던 자, 임대 가능한 면적과 임대 불가능한 면적가 있었죠. 뭐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부분의 면적 비율을 한번 볼까요? 특히 매장 면적은 연면적 대비해서 약 60에서 70%를 매장으로 만들고, 진짜 순수 매장, 순매장은 50% 정도. 요거는 통로라든가 매장과 매장 사이를 걸어다니는 복도, 통로 등등을 빼기 때문에 자, 순매장의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매장 면적 100제곱미터당 종업원 몇 명? 4명 정도. 그래서 가는 곳마다 종업원들이 나타나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백화점 좀 가면 나 같은 사람은 좀 민망한, 너무 많이 인사하셔서 부담이 막 갑니다. 안 살 수 없게끔. 그렇다고 뭐 돈이 있어야 사죠, 그죠? 그래서 자, 백화점 100제곱미터당 종업원 몇 명? 4명입니다. 그 다음에 각 세부 계획을 위해서 자, 매장의 기둥 간격과 한계층 높이. 자, 보통의 경우 지하층의 주차장 방식을 고려해서 가게 되고요. 자, 백화점 매장의 천장 높이 보통 1층 저층부는 4에서 5m. 자, 보통 상층부는 3에서 3.5m 정도. 그래서 천장고가 시원하게 뚫려 있는. 그래서 이 백화점 아주 좋아 보여.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천장 높이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매장의 종류. 일반 매장과 특수 매장이 있습니다. 특수 매장은 일반 매장들 한가운데 배치하고, 자, 일반 매장은 매장 전체를 내다보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게끔 높다란 설치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디자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층별 매장 배치도 있습니다. 뭐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1층 부분에는 자, 여러분들 백화점 들어갔다. 웬 향수 냄새가 나서 솔솔 따라가 보니까 뭐 향수를 아침에 엄청나게 뿌립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조그마한 뭐 백화점이긴 한데 저렴한 물건들 1층 입구 부분에서 팔아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그 다음에 향수나 화장품 등등을 배치해서 냄새로도 한 번 더 끌고, 바짝바짝하는 귀걸이, 반지 뭐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배치해서, 즉 충동 구매를 하는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1층 저층에 구매하고, 그 다음에 2층부터는 선택 시간이고 계획적 구매는 즉 여성복 매장 주로 있죠. 2층부터 우르르 있고, 제일 손님이 작은 남자용품, 남성복 뭐 등등 저 위층 구석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 6층 이상 정도에는 넓은 면적을 차지한 냉장고, 세탁기 뭐 등등 있죠. 이런 것들 커다란 것들은 저 고층에, 그리고 마지막 지하층에는 대부분 뭐 있던가요? 백화점의 지하층, 자, 음식점, 그 다음에 필요한 야채, 상추, 과일 뭐 등등, 과자 뭐 등등 팔고 있죠. 이게 다 지하층 쪽으로 많이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한 개층 안에 뭐 사선 배치, 직각 배치 뭐 등등이 있었는데 방사형도 있고요. 자, 이런 매장들이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되지? 하나하나의 매장을 보면, 자, 매장의 크기, 통로, 크기, 넓이, 매장의 높이 뭐 등등을 따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통과하고 있고 한 사람이 구경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쪽으로 구경, 이건 이쪽으로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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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한 사람이 가운데로 통과하는 경우, 두 사람이 통과하는 경우, 세 사람이 통과하는 경우. 자, 이 통로의 폭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디자인해 줍니다. 자, 백화점에서는 이렇지만 나중에 쇼핑센터라든지 여러분들 자주 가시는 할인 매장, 대형 할인 매장 이런 데 가보면 이 중간에 사람만 지나가나요? 카트도 지나가죠. 그러면 이 통로의 폭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카트가 점점 커지고 있던가요? 작아지고 있던가요? 뭐 등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백화점에는 카트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작고 고가의 물건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쇼핑백만 이렇게 딱 들고 가는 사람들만 계산을 해서 통로폭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진열장의 크기를 보면 길이는 약 1.8m, 높이 60에 66cm, 높이 1m 전후로. 자, 요 높이를 이야기하죠. 요 높이, 폭, 그리고 이거 전체 길이. 자, 폭과 높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대라고 하는 카운터도 있죠. 에서 보통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계산대를 만드는데 카운터 높이도 이 정도 한다. 자, 크게 이 숫자는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백화점에 가면, 자, 화장실 있죠. 화장실. 지금 떠들고 있는 저도 남자라서 백화점 가면 화장실 찾기 정말 힘듭니다. 남자 화장실은 극도로 찾기 힘들죠. 이유는 백화점에서 남성 고객을 그닥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 별로 물건 안 사니까. 그래서 남자용 화장실 좀 많이 숨겨 놓습니다. 근데 주 고객층이 그럼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백화점에서는 주 고객층을 여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자용 화장실 정말 잘 해놨습니다. 이것저것 정말 우리 건축 계획 시간에는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상관없이 여성 우대, 백화점 주차장에도 가면 여성 핑크 주차장 뭐 등등 있습니다. 보셨죠? 네. 여성들이 존중받는 장소로 디자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남성들이 백화점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창문이 없어 환기도 안 되고, 뭐 담배 피러 갈 때도 없고, 좀 앉아 쉴 때도 없고, 돈은 내 돈 쓰는데 물건은 다 여자 물건 사고, 뭐 대체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좀 남자들이 백화점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은 시설이 있고요. 자, 남녀 비율은 4대6 정도이고, 종업원 수는 현면적 25에서 1명이니까 약 100제곱미터에 4명,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설비 계획. 백화점의 설비 계획 중요합니다. 설비가 백화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굉장히 쾌적하고 안락하고 포근함, 럭셔리함 등등을 느끼게끔 해줘야 되다 보니까, 자, 조명이라든가 급배수, 배기, 그 다음 냉난방, 에어컨, 뭐 히터 등등이죠. 등등. 그 다음에 방화, 소화, 피난경보, 화재 정비 등등이 아주 잘 되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설비 교과목에서 더 디테일하게 배우시도록 하고, 자, 백화점은 자, 일단 창문이 없으니까 냉난방, 환기 등등은 다 기계식으로 한다, 안 한다? 한다. 왜? 창문이 없어 환기조차 안 되죠. 그러면 냉난방 처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설비 계획 중에 중요한 주차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오시는 분들이 걸어서 오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웬만하면 차를 갖고 옵니다. 왜? 희한하게도 백화점을 가는 고객들의 심리는 백화점 갈 때는 옷도 좀 잘 입고 멋있게 해서 가야 대우받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가지러 가려고 백화점에 차를 가지고 가지는 않지만 좀 럭셔리함, 나의 이 쇼핑 욕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뭐 이런 거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자, 매장 면적 30에서 50제곱미터당 한 대 정도인데, 상관없이
자, 여성 전용 주차장. 최근에는 자, 핑크 파킹 에어리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차를 갖고 백화점 가면 그냥 백화점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손가락으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별로 관심 안 둡니다. 근데 여자분이 손님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주차해 드릴게요. 여성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자, 여성 전용 주차장. 그 다음에 충분한 주차 대수. 그래도 주말에 가보면 주차장이 없어. 백화점 난리 우성이죠. 실제로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주차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백화점 오실 때는 차를 가지고 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한 주차장.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의 올리바덴호프 백화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듯이 황당무계한, 자, 여기 평면도 보이죠? 둥그런 이 부분에 에스컬레이터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교차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각 층을 오르락 내려가 하면서, 여기 보이시죠? 매장 쫙, 매장의 간판이랑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래 위층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 볼 수 있게끔 헉 하죠.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그럼 가게들 벽은 다 유리창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시멘트 콘크리트로 딱딱하게 불투명으로 되어 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매장을 다 둘러보고, 그렇지만 야외 공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도 만들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에 근래 지어진 백화점 중에 서울에 분당에 있는 롯데백화점 1층 저층부 굉장히 큰 홀로 되어 있죠. 뭐 보시면 명품 샵들이 쫙 한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외벽을 보시라고. 창문이 있나요, 없나요? 자, 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보이듯해서 뻥 뚫려서 올라가서 햇빛 쫙 들어오는. 근데 나머지 매장이 있는 부분은 보시다시피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헉합니다. 무창건축의 인면사진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자, 그 다음 대백프라자, 롯데백화점 뭐 등등 있는데, 대백프라자 한번 볼까요? 시내에 있는 롯데백화점. 자, 여기 투명하게 창문이 있는 곳, 백화점에 창문 없다면 왜 있어요? 여기는 없죠. 없는 부분은 매장, 있는 부분은 사무실 부분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구백화점, 대백, 신천변에 있는 대백프라자라고 불리는, 이 다 창문이 없죠. 없는데 여기 환하게 불 켜진 창문들은 백화점을 운영하는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 부분들이고, 내부에는 매장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백화점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쇼핑센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